그래서 어제 사법부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이재명에게 때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번에 계엄 탄핵을 거치면서 파기환송까지 국민이 전부 판사가 되도록 법 공부를 시키고 있는 희한한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파기환송이다. 그것은 대체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다시 2심인 서울고법으로 재판이 돌아가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고의 관건은 대선 전 6월 3일 전에 이재명이가 파기환송을 거쳐서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결을 내리고 유죄 취지로 했으니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은 99% 유죄로 때려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형을 확정하면 이재명이 또 재상고를 대법원에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2번의 재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기가 어렵고 실제 2심인 서울고법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기도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 1일 날 판결했는데 남은 것은 한 달하고 이틀인데 이 기간 동안에 2심 판결도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파기환송 심의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일 남았는데 파기환송심은 억지로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은 서울고법이 새로운 재판부를 이렇게 배당을 하는데 이재명에게 무죄를 때렸던 형사 6부는 빼고 선거재판부에 배당이 되고 배당이 되면 곧바로 이재명을 소환을 해서 기일을 정할 거다. 그래서 파기환송심도 상고심처럼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대법원에서도 빨리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고법도 빨리는 할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이 또 파기환송심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이 지연될 거고 그래서 이재명의 출석을 기다리지 않고 2번 출석 거부하면 이재명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의 99%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게 될 거라는 거죠. 대법원의 파기 판결은 다시 이 사건을 넘겨받은 고법에 그러니까 하급심이죠. 하급심에 기속력을 갖는다는 거죠. 즉 상급심과 다른 판결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재명에게 치명적인 형량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느냐 이 문제인데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이 이재명의 지금 김문기 발언, 백현동 발언 2개를 유죄라고 말을 한 부분에서 사실상 이것이 대장동이나 백현동의 비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형량이나 가중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형량은 징역 10개월 이하 벌금 200에서 8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심에서 이재명이가 유죄 나올 확률이 거의 100%다. 대법원이 이재명의 혐의를 인정해서 선거인 즉 투표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한 만큼 1심 선고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재명이가 재상고를 할 거기 때문에 재상고를 하면 2심의 판결 결과가 홀딩된 채 다시 대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재명이가 만약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대선에 당선됐을 때 계속 판결이 진행되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당선 중에 확정되면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박탈되어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가 없을 건데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당선돼서 있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자격 상실인데 대통령은 피선거권 상실 시 대통령직이 자동으로 박탈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법률 효과상으로
국회의원과 유사할 거라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국회 발언이 있기는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자격박탈 이전에 파기환송심 2심의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오기도 어려울 거고 다시 재상고를 했을 때 그 결과도 결국 당선 중에 나올 건데 문제는 첫 번째는 재판을 하느냐 마느냐, 두 번째는 만약에 재판을 해서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느냐 마냐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끌고 갈 거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그렇게 서둘렀던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대법원이요. 지난 2020년 이재명이 권순일한테 김만배 시켜서 로비를 해서 전원 합의부에서 결정한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말할 자유의 확대라는 부분이 판례다. 민주당은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이것을 갖다가 엄격하게 다시 재해석해서 그 판례를 깨버리고 정치인의 허위 발언은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했고 정치인의 말은 전체 맥락을 따져서 해야 되고 발언 진위는 유권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인위적인 의미의 재구성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일반인 같은 정도의 표현의 자유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발언을 쪼개서 한 것은 잘못이다. 이거에 따르면 지난번에 위정교사에서 발언을 쪼개서 판단한 것도 이건 잘못이죠. 근데 판결 자체가 10대 2로 나와버렸어요.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 2명 빼고는 다 찬성을 압도적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파기환송심의 판단과 재상고와 관련 없이 사실상 죄가 확정되어 있어요. 이미 죄는 결정되어 있어요. 죄를 갖다가 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만 남아있고 시간만 조금 더 걸릴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왜 윤통이 계엄을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계엄을 안 했으면요,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이 대법원에 가서 확정을 됐으면 지금 이재명이가 당장 정치인으로서 자격 박탈이 되어서 대선에 나오지도 못했을 건데 그 몇 달을 못 견디고 계엄을 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윤통도요, 지금 이재명 사태에 대한 일종의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럼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재명이는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 딴 범죄도 아니고 선거법과 관련해서 지난 대선에 출마했을 때 했던 발언이 지금 유죄로 확정되었는데 그런 사람이 다시 대선에 법적인 절차와 시간을 따지면서 출마하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걸 이 보수 진영에서는 일제히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은 대선 출마 자격 없으니 민주당은 후보 교체해라. 그리고 국민의힘은 말뿐이 아니라 이재명이 후보 자격이 없다. 사실상 죄가 확정되지 않았느냐. 헌재의 후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 당장 내야 될 거고 또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 그는 거짓말입니다. 이미 기소되어서 재판의 결과가 난 부분에서 확정이 되면 그것은 재판이 계속돼야 될 거고 결국은 재판이 되면 당선 무효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이가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설사 이번에 대통령에서 당선되더라도 이재명에 대한 법적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결국 이재명이는 독재로 자신의 지금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결론을 내게 될 거다. 그러면서 헌재를 꾸어 삼아서 그걸 확정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이 이번에 말은 안 했지만은 대법원도 입장을 이야기할 거라고 봅니다. 주에. 그래서 이재명이 당선되었을 때 재판은 계속돼야 되고 그 재판에서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는 그것도 말을 대법원이 하겠죠. 다만 지금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저런 결정을 내린 걸로 보이고 대법원이 선거를 상당히 의식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죄를 때렸으면 좋았겠지만은
대법원이 자신들이 지금 선거판에 특정 후보에 대해서 유죄를 떨어서 출마 자격을 빼들게 되면 아마 좌파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대법원이 대선한다 비난을 받을까봐 우려를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대법원이 그 눈치를 본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2심 판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이재명의 발언을 쪼개가지고 무죄다라고 했는가? 그래서 대법원이 급히 지금 판결을 해서 유죄가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우리나라의 최고 재판부고 밑에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 즉 강제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도 대선 출마 자격 박탈로 나올 것이 확실한데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이재명이 버텨서 대선 출마 100% 하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당선이 되었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깔아뭉개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첫 번째는 못하게 한다. 두 번째는 재판이 열리게 되더라도 그 결과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의 자격이 박탈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심에 6개월, 2심, 3심, 3개월, 3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1심 하는데 2년 2개월, 2심이 4개월 이러면서 지금 이 사태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이재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 자격이 박탈돼야 된다고 주장할 거고 그 속에서 이재명이 제대로 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거다라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보여요. 아마 한국은 확실한 내란 상태에 빠질 겁니다.